김이 근데 아까 이제 아직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고 해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는 스몰톡 아까 그 캐주얼톡 얘기하는 그 스몰톡이라고 하죠. 그거 하는 상황에서 유난히 좀 더 많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기회 되면 이 스몰톡의 세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볼 수도 있겠는데 모임 같은 데 가거나 이제 미팅에 가면 이렇게 두 명에서 세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좀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끼리.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대화 주제가 나오면 아 저는 진짜 그때는 혼자 이제 안드로메다에게 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스몰톡이 저는 좀 많이 힘든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분들이 모이면 진짜 많이 하는 주제가 뭐 아시겠지만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오늘 자기 얘기하는데 뭐 스포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달려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나만 나는 점점 맞아, 밀려나죠. 무슨 말인지 맞아, 맞아. 모르겠거든요. 이제 음. 그럴 때는 이제 오, thumbs up 아니면 오, interesting 하면서 그냥 이제 약간 넘어가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홍진께서 얘기하는 동안 제가 또 이게 또 영어에 대한 빨리 찾아봤죠. freaking cold가 네, 맞냐, freezing cold, freaking cold란 말 엄청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네, freezing 알겠습니다. cold보다 네 네. 넘어가시죠. freezing cold라고는 안 쓰나요? freezing cold도 씁니다. 그러나 네, freaking cold를 더 알겠습니다.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뉴스를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도 저도 완전 알못이라 그 모르는 그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질문을 많이 해요. 걔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다들 음, 쳐다보죠. 어떻게 걔를 모를 수 있냐는 식으로. 음. 근데 사람이 뭐 모를 수도 있지 않냐는 식으로 제가 또 이렇게 당당하게 반응을 하면 또 너는 가르쳐 황희찬 줘요. 아니야. 너는 황희찬 아니야.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 모르면 이제 질문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시사 관련한 얘기는 너무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이제 좀 뉴스 캐치업을 학교 다니는 중에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어떤 자리에 갔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한마디도 못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 토픽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런 토픽에 얘기가 나올 때 쓰는 이제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들이 있으면 그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봐두는 편이고. 근데 이게 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또 언제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과에 한국인 교수들 사이에서 이제 별명이 존석희라고 있어요. 그 동료 교수인데, 손석희. 네, 저널리즘 교수인데,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의 별명이 왜 존 석희냐면, 이름이 존이에요, 존. 진짜 이름이. 근데 이제 기자 출신이어가지고, 일단 얘랑 말을 한번 시작하면, 기본은 20분, 길게는 막 1시간.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져요. 근데 손석희. 얘는, 그쵸, 그쵸. 그래서 존 석희예요, 존 석희.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좀 짧은 편이라 그런지 이제 뭐 20분, 30분 정도? 뭐 이 정도로 이제 붙잡혀 있는 때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정말 틈을 안 주고 질문을 막 해요. 그래서 대답 하나 끝나면 또 바로 질문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묘한 긴장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 친구가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잘해야겠다. 이런 약간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좀 잘한 날은 기분이 참 좋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답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제 또 기분이 좀 꿀꿀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고 잘 모르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와가지고 이제 오피스 와가지고 막 또 인터넷에 찾아봐요. 이거는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고 그리고 팟캐스트를 저는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수사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서스펙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시즌 음, 2까지 나왔던데 그거 이제 듣기 시작했고 사실 처음 저의 팟캐스트는 그 시리얼이라고 하는 시리즈였어요. 그게 이제 볼티모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이죠. 볼티모어 쪽에서 벌어진 이제 살인 사건에 이제 그 용의자가 돼서 그 사람이 범인이 이제 수감이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취재를 기록한 그 시리즈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그거 시리즈 그 시리얼 거기에 그 남자 그 죄수가 그 죽은 걸로 서스펙 돼가지고 감옥에 갔던 에드난이라고 최근에 맞아요.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음. 친구예요. 이 네. 팟캐스트의 힘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계속 반복 듣기 하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은 히든 브레인이라고 음. 그 심리학 관련 팟캐스트인데 그 사회 전반적인 이슈를 그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팟캐스트에서 진짜 다양한 표현이랑 그 단어들, 고급 단어들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NPR 뉴스 업데이트하고 요즘에 영어 관련 팟캐스트를 몇 개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o Stupid Question 이라는 이제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표현력 같은 거 배우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단어 그리고 표현 문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처음 듣는 게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해보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좀 발음이 어려웠던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또 따라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들릴 때까지 내 발음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끔 이제 몇 번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는 것 같아요. 수업 때 영어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쌓이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맞긴 하는데, 저는 수업 때 쓰는 영어는 솔직히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쓰는 영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달이 목적이다 보니까 거의 쓰는 단어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뭐 definition이라든가 아니면 뭐 표현들 어느 컨텍스트.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그 강의의 랭귀지지 이게 영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컨텐츠를 약간 이제 얘기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좀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음, 질문을 좀 하면 아이들이 진짜 매 세메스터마다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도 다양한 음, 리스pon스들이 오니까 이게 인터랙션을 자주 하다 보면 저도 영어가 좀 늘고 그러면서 음, 저도 함께 애들한테 그런 표현 같은 것도 좀 배우게 되고 음, 모르면 또 애들한테 그거 뭐야? 그럼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음. 이제 교수가 모르는 것도 많구나. 그래서 가르쳐 아, 주는 것도 그런 면에서 좋아요. 좋아한다. 그리고 또, 야, 너네 보는 무슨, 요즘 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재밌어? 그러면, 애들 엄청 열심히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대화를 학생들하고 좀 하면서 저도 인터랙션 하면서 네, 영어를 좀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그 수업도 스크립을 다 썼어요. 그래서 거의 외우자 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고 대학원 때 처음 이제 방법론 수업 가르칠 때 그 시작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 스크립 쓰고 외우고 그러니까 내게 될 때까지는 사실 좀 이 연습하는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스크립을 쓰진 않더라도 이제 기본 내용을 이제 어떻게 말할지는 이제 대충 다 써놓고 이제 그 말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스크립에 의존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수업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되죠. 그래서 조교수 한 2, 3년 차쯤 되니까 스크립을 쓸 필요는 없었지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말을 할 건지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는 들어가요. 슬라이드를 이제 넘기면서 어떤 말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특정 단어들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가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 같은 거를 미리미리 좀 챙기는 편이고 그런 그 과정은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게 어느 정도 저한테는 그 리추얼이 된 것 같아요. 그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됐고 아무튼 뭐 학생들하고의 대화는 특히 이제 영어긴 하지만 그때 인터랙션은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자연스러워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보다는 이제 티칭 노하우에 가까운데 이제 영어에 관련된 그 예전 박사 때 강의할 때 이것도 F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정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시 말해 볼래? 그러면 학생은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문장으로 음, 얘기를 했는데 또 못 알아듣겠는 거야. 음, 천천히 말해 줄래? 또 천천히 말하는데도 못 알아. 쉽게 말해 줄래? 아, 이거는 크게 말하고 빨리 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겠구나. 근데 문제는 나만 빼고 애들은 다 알아듣는 모양이더라고요. 다 고개를 음, 끄덕끄덕 하고 있고, 근데 나만 이제 난처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음, 그때 이제 임기응변으로 다른 학생들한테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하고 물어봤죠. 음,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도 어이는 없지만, 정말 좀 착한 몇 친구들이 이제 약간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못 알아들은 거를 대충 다들 음,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이렇게 몇몇 학생이 몇 번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아, 이제 역으로 그 질문이 이걸 묻는 거였구나. 이해가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쓱 대답을 했죠. 자,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이러면서. 그리고 글쓰기도 사실 쓰다 보면 이제 말하기처럼 느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처음에 이제 GRE 공부할 때
도대체 이런 단어들을 쓰기는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 회화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쓰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문장력이 좋아지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글쓰기에는 특히 단어의 힘이 엄청납니다. 확실히 단어의 힘이 투영이 돼요. 글을 쓰다 보면. 저 역시 글쓰기가 진짜 많이 어려운데 저는 밑빠진 독이라 남의 글을 좀 통째로 좀 밑 외워 없는 독, 밑 없는 독. 밑 없는 독. 밑빠진 죄송합니다. 밑 없는 독이라서 남의 글을 좀 외워서 흉내내려고 많이 하는데 이제 한동안 뉴욕 타임즈의 그 에디토리얼 그 사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설에 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주제라든가 좋아하는 글의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두 개 뽑아가지고 저는 전체 사설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본 적이 있어요. 외워서. 그래서 중간에 틀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약간 이제 저는 통째로 좀 사실 좀 암기력이 그래도 이해력보다 좀 더 나아서 암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렇게 다시 써보면 이 영어 회화할 때 그 영어 따라서 발음하는 걸 쉐도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쉐도잉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라이팅도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글 참 잘 썼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도 요렇게 쓰고 싶다 하는 좋은 딱 레퍼런스가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이팅은 주로 저희 직업에서 본다면 이메일 작성, 그리고 문서 작성,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논문 작성이잖아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는 이메일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표현을 봤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메모해두고 다음번에 제가 메일을 쓰는데 그런 내용을 쓸 일이 생기면 꼭 써먹어요.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고 논문의 경우에는 이게 영어도 영어지만 확실히 그 논문 관련 라이팅은 글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법과 단어의 힘이 더해지면 너무 좋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의 그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저도 다른 교수님 한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진짜 글을 쓰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나 그런 반성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바꿔보자. 내가 글 쓰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글쓰기의 중요성, 글쓰기를 잘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 레슨 이렇게 런한 거대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How to Write a Lot 이라는 책이 있어요. How to Write a Lot. 이거는 How to Write Well이 아니에요.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많이 써야 되는가. 근데 많이 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약간 이게 퀄리티 있는 글도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말할 때 약간 운전처럼 그것도 머슬이다, 근육이다. 맞아. 그동안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 얘기거든요. 훈련이 안 되면 무슨 녹슬고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많이 쓰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머슬도 액티베이트가 금방 되고 빨리 되지 않냐라는 이 빨린 소리를 오늘 아침에 떠들고 왔거든요. 약간 찔리기도 하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긴 했어요. 네, 아무튼 How to Write a Lot이라는 책을 진짜 추천하고요. 자, 오늘 에피소드 영어라는 영원한 숙제, 굴욕과 굴레를 벗어나. 에피소드 간단히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점들 이렇게 포인트를 짚고 마무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마무리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주셔갖고 제가 이게 좀 이제 긴장이 되긴 하는데 자 이제 짧게 말하자면 네. 영어는 않는다.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렇죠. 영어는 감이 중요하고 이 감은 계속 연습하면 는다. 네. 그러니까 이 감이 살아나면 아무래도 나름 이제 영어는 조금씩 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연습해라. 특히 말하기는 꼭 입 다물지 말고 소리를 내서 한번 말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는 잘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지금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으면 좋은 기회잖아요. 내가 한번 배운 거를 트레이닝 해보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와라.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 교수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토픽 시리즈 가지고 찾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